대한민국이 가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은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 2막이 행복하고 개인이 정말 풍요롭게 안정되게 평화롭게 산다면 국가 자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아직도 취약하고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의 정의와 우리가 은퇴 이전에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제대로 하기 위한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은퇴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뭔가 실행이 되겠죠. 은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각광을 받을 건지, 어떤 작은 아이디어로 내가 그것을 내 경험에 녹여내서 성공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은퇴 목표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아주 작은 점포를 하겠어. 아니면 나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만들어낼 거야.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겠어. 은퇴 목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가장 공통적인 것, 목표가 있어야 반드시 그 은퇴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은퇴 목표가 정해졌으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자,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큰 회사의 어떤 그런 CEO가 한번 돼보겠어. 직장인은 실컷 해봤으니까. 그러면 방향, 그럼 외식업으로 할 건지, 스타트업 어떤 다른 걸로 할 건지 어떤 걸로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은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처음에서 예로 드려드린 것처럼 귀농이 그냥 판타지로 있다가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게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 알려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농장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어떤 것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어떤 베이커리 브랜드로 성공해 보고 싶어. 그러면 제과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직원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겠어요? 아니요. CEO가 모르고서는 절대로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면 조리든 어떤 거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운영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2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그게 정말 내가 적성에 맞는 건지 잘하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이 뭔가 하면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자, CEO 첫 번째 목표, CEO 두 번째 방향, 외식업 이렇게 정해졌다고 예를 들어서 치자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럼 그 일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당장입니다. 내가 지금 20대이건 30대이건 아니면 50대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나이는. 앞으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한 5년이나 10년은 더 할 건데요. 그거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은퇴 노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터, 지금의 직장 생활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그야말로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짜증을 내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갖고 이 직장을 정말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난 어쨌든 3년 후에 독립해서 이런 CEO가 될 건데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건데 이런 일쯤은 그냥 우스운 일이고 영원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내일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라. 내일 가서 설명하고 컨펌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인으로 다니면 얼마나 이게 정말 컴플레인을 해야 될 만한 일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퇴근 시간 다 돼서 지금 불러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나는 자, 3년 안에 독립해서 아니면 내년에 1년 안에 독립해서 조그맣게지만 내 디자인 회사를 차릴 거야 라고 이미 은퇴 전략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맞아. 이걸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설득해서 내가 나중에 다 할 일인데 이렇게 잘 설득하게 나를 훈련시키는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짜증을 내면서 할 건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내 노하우가 더 쌓이고 나를 또 성장시키는 것 아니면 내 은퇴 준비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거는 우리의 결과에 대단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이와 관계없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은퇴 준비 1, 2, 3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라는 사람, 제가 갖고 있는 인생 2막에 대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3단계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인 지식 기업가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은퇴 목표는 뭐였냐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이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너가 되고 싶어 라는 거를 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브랜딩해서 나를 알려서 그런 지식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자,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그러면 어떤 지식을 구체적으로 판매할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어떤 내 지식을 강연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해.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기도 해. 라고 해서 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지식 기업. 자, 콘텐츠는 직장, 은퇴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퇴직한 이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어느 상황이라도 목표와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면 지금 당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과연 이런 3단계의 전략을 통해서 나의 은퇴 목표와 그 다음에 나의 방향과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게끔 내가 정말 어떤 걸 시작하든지 지금 시장 조사를 하고 때때로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정말 꿈을 품고 아주 신나는 일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만 정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공하는 은퇴의 조건은요, 일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성공하기 위해선 말이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생에서 아주 가볍게 가야 될 것. 두 번째는 깊고 무겁게 가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볍게. 자, 일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가볍게 가야 될까? 내 인생 2막이 성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길을 자 50에 은퇴를 했어요. 50에 은퇴를 했는데 내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절반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인생길을 우리는 정말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즐겁게 빨리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등에 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어렵게 되겠죠.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짐은 가볍게 갖고 가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짐, 건강. 내가 지금 인생 2막을 시작할 때는 인생 1막보다 대단히 체력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체력적이나 에너지나 떨어지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금까지 챙겨오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 2막을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몸을 일단 가볍게 가자.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재무에 관련된 겁니다. 빚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내가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대부분 다 정리하는 게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주택 사이즈 문제인데요. 빚은 있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택 사이즈를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주택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그게 내 인생 2막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지금 버려야 될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볍게 가기 위해서.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 습관으로 굉장히 좀 버려야 될 걸 못 버리는 게 있어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물건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어디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명품 세일 이런 막 줄 길게 쓰잖아요. 그때 안 사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너무 그걸 안 샀으니까 손해봤어.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볼까요? 내가 어디 그래도 명색의 부장인데 차를 20년 된 걸 어떻게 끌고 다니니 창피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들 보기에 뭐 해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어떤 집들이 한다고 한 번밖에 안 쓸 비싼 러그, 뭐 비싼 식탁 이런 거 막 남들 보기 좋으라고 들여놓는 거. 나이 들수록 남의 눈을 이제는 남의 눈을 좀 무시해도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을 너무 의식해서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물건을 사는 일, 이거는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물건 노예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 계시죠. 그래야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 노예에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우선 순위대로 일을 해서 최우선 순위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나의 습관, 이것이 시간에 대한 강박과 시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정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정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남들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아직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남과 싸움이 되고 언쟁이 되는 거죠. 특히 자식들한테나 아니면 배우자한테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오기를 원하며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고 비난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한다고 바뀌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정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료들을 왜 내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고 정말 그런 감정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대한 에너지는 그렇게 비난하고 누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열받고 분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럴 때 감정 에너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인생을 가볍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고요. 이제 인생을 깊고 무겁게 가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깊고 무겁게 가야 될 거는 내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선생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금방 대답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글쎄 내 인생의 핵심 가치? 그게 뭐지? 별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인생의 정말 핵심 가치는 뭐더라?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 생각 안 해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정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나는 가면 갈수록 그 인생 2막에 내가 목표로 세운 것에 더 가깝게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생의 핵심 가치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정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는 없지만 나는 아주 이 세상에 아주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나의 핵심 가치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런 거창한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내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게 나의 핵심 가치야. 이런 것도 너무 좋죠.
뭐 가다 가다가는 뭐 그냥 뭐 다른 거 모르겠고 딴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면 돼. 그게 나의 핵심 가치야.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핵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내 핵심 가치가 있어야 내가 인생 2막을 어떤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지 않고 되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점포를 운영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를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세일즈를 한다.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인생 2막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 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인생 2막에 이 일을 선택했어 라고 해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핵심 가치가 인생 2막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진력,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또 인생에 있어서 깊고 또 무겁게 가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보통 인생 1막에 있을 때, 직장 다녔을 때의 어떤 인간관계, 인맥 굉장히 많이 좀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더 이렇게 부풀려서. 왜냐하면 인맥이 넓어야 그게 바로 내가 유능하다는 어떤 그 증표로 어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에 다녔던 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대부분이 소멸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생 2막에서는 그렇게 한정된 나의 에너지와 자원으로 그렇게 막 애써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리하고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아까 이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혼자 걸어가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더 쉽게 재미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한정된 에너지를 조금 더 깊게 친밀한 사람들, 어떤 소수의 진정한 의미의 친구들을 만들어 두면 나의 어떤 그런 지금부터가 훨씬 더 힘을 받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따뜻한 격려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 2부에 거쳐서 지금 그 슬기로운 인생 2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은퇴를 준비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지금까지는 준비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전략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은 정말 슬기롭게 준비하셔서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은퇴,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